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WS 리프레시. 심광섭 MBN 골드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경섭입니다. 네. 배당 기준일이자 양도세 회피 기준일이다 보니까 네.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물이 양시장 합치면 1조 원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 저희가 공약을 걸었던 3,050포인트까지 지금 보니까 한 48포인트 정도 남아있는데 뭐 남은 시간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포인트 한번 짚어주세요. 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일단 뭐 많이 가봐도 3.10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어쨌든 지수 분위기는 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좀 미국 시장하고 비교했을 때 어제 미국 시장은 뭐 거의 급등이 또 나왔으니까 신고가 나왔죠. 다시 한번. 미국은 참 대단하다라고 다시 한번 또 감동을 좀 받았고요. 어쨌든 미국 올라갔으니까 사실 저는 좀 내심 그래도 쇼커버 강하게 들어오면은 제가 공략에서 이기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좀 악재가 글로벌적으로는 많이 이제 소진이 됐던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다. 어제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오미크론을 완전히 색깔을 지워버리는 결과가 나왔고요. 네. 오늘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미국 시장이 뭐 로블록스도 그렇고 메타버스 향 관련주들도 상승 나오고 그리고 AMD 뭐 이런 종목도 이제 강하게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여전에 이제 이전에 주도했던 이제 IT 쪽이 조금씩은 좀 다시 한번 어제 좀 쉬었으니까 좀 오늘 좀 다시 또 상승이 약간 좀 나오는 모습들. 근데 오늘 좀 대표적으로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좀 들려왔죠. 현대차에서 이 수소차 쪽으로 이제 브레이크를 걸었다라는 소식이 네. 나오면서 오늘 이제 여태까지 주도를 했다가 최근에 한 달 동안 조정받았던 2차 전지가 강하게 리바운딩이 좀 나오는 모습과 그리고 수소차 관련주들이 양반으로 다르게 급락이 나오는 장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뉴스 하나에 예민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시장이 뭐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지만은 안정화 분위기도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수를 좀 말씀드릴 때 만약 오늘 양도세 이슈 때문에 회피 물량이 많이 나왔다. 그것 때문에 지수가 못 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근데 만약에 지나고 나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에도 만약에 지수가 못 가게 되면은 결론은 딱 하나밖에 없죠. 이 컨센서스가 너무 높다. 그러니까 이거 빨리 낮추면은 지수가 올라가겠지만은 그렇지 못하면은 대주 양도세 회피 물량도 핑계거리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어쨌든 내일부터는 좀 강하게 회피 물량들이 소진이 되면서 빠르게 상승 탄력을 유지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오전장 증시 포인트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싱스팩을 담당했던 강성화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일단은 3,100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죠? 아니요. 아직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가자! 뭐 오늘 저희 방송 끝나고 네. 이제 3시 반까지는 유효한 거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장 마치고 나서 해당되는 부분들 좀 체크해서 내일 바로 네.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고침은 아까 이제 좀 전에 네. 저희 이제 매니저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수소와 관련된 얘기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또 반사 수혜라고 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네. 얘기가 움직이는데 2차 전지와 수소와 관련된 얘기로 새로 고침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침에 기사를 봤는데 현대차에서 제네시스 모델급으로 이제 수소차를 조금 어떻게 보면 거의 포기한다시피 한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 급브레이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수소차 모멘텀은 일단 먹구름인 건 맞겠죠. 네, 일단은 네. 뭐 지난주에 아마 현대차 조직 개편 소식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서 좀 가려졌던 뉴스가 다시 또 등장을 하면서 그렇게요. 조금 이제 좀 영향을 좀 끼쳤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회사 자체에서 내부 이제 감사 결과가 나온 부분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됐는데 예. 핵심 내용은 현재 수소차, 현대차가 갖고 있는 수소 관련된 기술이 상당히 시장과 연동했을 때 미비한 수준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관련된 부분에서 이 3세대 연료전지 부서를 축소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미 이게 이제 11월 달 중순에 조직 개편 이루어지면서 진행이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제 올해 7월, 8월 달에 이제 정의성 회장 이분께서 2025년부터는 내연기관차를 완벽하게 종료를 하고 전기와 수소 관련된 브랜드로 이 제네시스를 탈바꿈하겠다는 선언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색깔을 좀 지웠다.
그런 영향이 좀 있었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예. 사실 이제 수소 관련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수소 자체가 액화가스를 기반으로 만드는 이 물건이기 때문에 상품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소가 위험성도 조금 내포돼 있지만은 아직 그 안정성은 그래도 입증이 된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 탱크라든지 관련된 부분을 설비하기 위해서 충전소 관련된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좀 이 소요 비용이 굉장히 좀 많이 크다. 맞아요.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시내라든지 뭐 아파트나 뭐 무슨 뭐 마트 같은 주차장 가보시면은 예. 수소 충전소가 사실은 없죠. 맞아요.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아마 이제 뭐 LPG 주유소라든지 이쪽에만 몇 개만 지금 몇 군데만 지금 이제 진행이 돼 있고 현대차에서 넥소라는 수소차를 좀 내놓지 않았습니까? 관련된 부분도 인프라가 조금 미비한 상황이죠, 많이. 근데 지금 사실 전기차 충전소도 많이 미비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5에서 10%까지 충전소 비율을 늘리겠다고 또 얘기 또 정부에서도 밝혔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뭔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아직은 뭐 완벽하게 포기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잠정 보류를 시켰던 배경이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현대차나 완성차 입장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네. 그렇죠. 이후에 모빌리티 혁명에 한 발짝 더 다가서야 되는데 보통 모빌리티 혁명이라고 하면은 뭐 새로운 연료라고 해서 전기차라든지 그다음에 수소차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율주행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수소차의 모멘텀이라든지 어떤 전체적인 방향이 아직 정부 단에서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건 맞지만 네, 맞습니다. 뭐 완성차라는 부분에서는 한 축이 조금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결국 그러면 자율주행은 뭐 계속 가는 거고 새로운 연료, 친환경, 전기차로 가야 된다라는 한쪽으로 더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지 몰라도 오늘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이제 뭐 이쪽이 방향이 더 선명해졌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다시 주도주로 복귀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이제 자동차를 봤을 때 가장 네. 마지막 생태계가 수소차지 않습니까? 네. 생태계 라인 자체가 수소차기 때문에 조금 먼 미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유망하긴 확실한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수소차 관련된 부분들을 도전했던 기업이 도요타와 현대 딱 두 곳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현재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충격을 받는 이유는 현대차가 특히 정의성 회장 이분이 제네시스 브랜드를 완전히 글로벌화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도 하고 컨퍼런스 많이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현대차를 이끌어갈 브랜드가 제네시스다. 뭐 할 정도로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상징성이 조금 어느 정도 부각이 되면서 오늘 수소차가 조금 많이 그 관련주들이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반대로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제네시스라는 상징성이 있는 브랜드 자체가 이제 전기차를 완벽하게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이런 좀 뉘앙스가 풍기면서 여태까지 한 정확하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3주 정도 쉬었더라고요. 3주 정도를 가격 조정과 또는 기간 조정 형태로 나왔으면서 고점에서 한 10% 정도 내외 평균적으로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오늘 멋지게 대부분 4에서 5% 반등이 좀 세게 나오는 경향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로 좀 전기차 이 ETF 그 전기차 이 배터리 관련주들 소재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이 소재주들이 많이 그 하락이 나왔던 요인은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에 대한 이 자금들이 어느 정도 출회가 됐던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전기차 ETF, 배터리 ETF의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LG화학이 1등이고 2등이 삼성 SDI, 3등이 에코프로 BM, 뭐 그리고 쭉 해서 한 1, 2% 내외로 첨보, 대조전자재료 뭐 이렇게 쭉 나열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매물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에서 가장 핵심적인 대장 역할을 하는 소재가 바로 에코프로 그룹주겠죠. 네. 에코프로 BM인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ETF의 비중이 10에서 11% 정도 내외. 그러니까 거의 LG화학과 대형주 대비해서는 한 세 번째로 가장 큰 비중을 이 전기차 ETF에 차지하고 있는데 예. 오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5%에서 8% 이상 급등이 나왔다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전까지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에 들어가야 될 돈들, 이 패시브 자금이라든지 뭐 대주주 양도, 이 회피성 물량들이 이미 많이 출회가 됐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또 1월 달을 조금 뭔가 이제 불을 뿜을 수 있는 뭔가 이제 주도주로 다시 또 탄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 궁금한 게 예. 이제 1월 달 또 불을 좀 뿜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신광섭 매니저가 해주셨는데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여름에 봤었던 것처럼 2차 전지가 막 폭발적으로 올라갈 거란 기대감은 좀
그때만큼은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그러면 2차 전지는 확실히 오늘 같은 날 좀 피하고 내려갈 때 사고 올라갈 때 파는 전략 그렇게 짧게 보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네.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리딩 해달라고 하시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2차 전지 내에서 조금은 더 눈여겨볼 만한 특정 섹터? 네. 이렇게 봐도, 왜냐하면 그때는 조금 더 이게 아닌 게 아니라 한 2주 전부터 계속 2차 전지를 이제는 봐야 된다. 맞아요. 현대차에 뭐 아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건 아니죠. 신광선 매니저를 블루 리딩해 멤버스라서. 주신 분이 있나요? 네. 어쨌든 2차 전지 쪽에 다시 이제 부각이 올 때가 됐다. 아니면 2차 전지를 봐야 된다라는 시각을 조금 많이 변화시켜서 저희들은 이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서 좀 더 나가서 그렇다면 어떤 분야를 조금 더 유망하게 본다면은 뭐 주가가 네. 빠질 때마다 사면은 그렇죠. 조금 더 강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은 전기차 ETF, 이게 배터리 ETF의 비중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개인적으로 에코프로비엠이 대장이긴 하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딱 봤을 때 LG화학이 가장 큰 비중이었고, 그리고 삼성 SDI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데 한 5% 미만의 이 ETF 비중을 담고 있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좀 신고가가 나오는 배경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뭐 첨보가 1.3% 정도의 그 타이거 ETF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요게 1.1%, 그리고 NMF가 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지금 이 전기차 ETF 비중을 5% 미만인 종목들 위주로는 제가 볼 때는 좀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있다. 근데 에코프로비엠은 한 10% 넘는 비중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올라가게 똑같이 올라가더라도 뭔가 이제 우리가 오버웨이트 할 수 있는 그런 비중 확대보다는 네. 조금 이제 기대 수익률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다. 그래서 차라리 비중이 5% 미만에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낮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내년 상반기까지 자금 조달이라든지 캐파 증설 관련된 부분들 아직도 몇 개 업체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장이 들어갈 때 뭔가 주목해야 될 여러 가지 이 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장비겠죠. 대표적으로 PNT인데 PNT도 오랜만에 주가를 딱 보니까 정말 많이 고점에서 많이 하락이 나왔구나. 현재 지금 막 92동 평균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제 소재 쪽이 치고 가면은 다음이 필요한 게 장비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이 들으면서 PNT가 좀 나올 수도 있겠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이와 더불어서 캐파 증설이니까 뭐 반도체에도 필요한 공정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스마트 팩토리도 한몫을 할 수 있겠죠.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인프라. 결국은 현대차도 수소 관련된 부분들을 포기한 게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예. 전기차도 많이 아직도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5에서 10% 정도 내년까지는 늘리는 비율을 주차장 해제 확대 공고안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당연히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구축주들, 관련주들이 아마 1월 달 주도 섹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소재, 장비, 인프라 저장해 놓겠습니다. 네. 소재, 장비, 인프라. 거의 대부분의 2차 전지를 좋게 보시네요. 다 좋게 보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네, 이제 그렇죠. 약간 ETF에서 조금 들어가 있는 네. 모멘텀이 어떻게 보면 증폭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종목을 가자. 추가적으로 좀 가볍다는 가볍다는 특징이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어떤 수급적인 영향을 좀 말씀 네. 주셨잖아요. 그리고 공교롭게 또 오늘 같은 경우가 양도세 회피의 기준일이고 내일 이제 배당락이다 보니까 이 단기적으로 이런 수급이 조금 이제 뭐랄까요. 오늘 같은 경우 2차 전지들이 좀 강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그럼 이럴 때 어떤 전략을 갖고 가야 되는지. 일단은 뭐 평균적으로 5년치 데이터를 보면은 예. 이제 배당락 일 이후에 일단은 전반적으로 최근 5년 데이터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좀 이제 왜냐하면 이제 2017년부터 미중 무역 분쟁이 발발이 되면서 조금 뭐 과하게 좀 빠졌던 영향도 있었고요. 예.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배당과 현재 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대부분 시가 배당률을 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1.41%라고요. 이렇게 차이가 보니까 배당락과 배당락 이유를 네. 주가의 평균적으로 한번 환산해 보니까.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주가 상승률이
그렇게 주가 하락률이 그렇게 제한적이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워낙 그 회피 물량들이 오늘까지도 많이 좀 쏟아지는 거의 예. 7천억 정도 코스피에서 지금 쏟아지고 있거든요. 네. 관련된 부분 봤을 때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다시 또 그 회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월가에 좀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1월 효과. 네. 그러니까 1월 효과라는 게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별다른 모멘텀 없이 연초에 뭔가 잘 될 거라는 기대감들. 실적이 좋아지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 특정 주가들이 올라가는 거 1월 효과라고 하는데 1월 효과가 그래도 잠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뷰가 어떤 뷰였냐면 12월 말까지는 시장이 올라가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시장의 상승이 많이는 안 나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확실히 회피 물량성이 좀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저는 그래서 제가 오히려 1월 달 조심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1월 25일 FMC, 1월 27일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제가 볼 때는 어제 2년물 그 미국 금리가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노이즈가 좀 발생해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 3월 달에 금리 인상 오히려 나올 수도 있다. 1차 금리 인상이 이런 생각 좀 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뭐 추가적으로는 앵커님이 좀 한번 답변 좀. 제가 약간의 첨언을 하자면은 일단 그 박스피 내지는 굉장한 성장을 보인 그 다음 해에 1월 초반에 그 대형주보다는 소형주가 굉장히 강했었다라는 네. 데이터적인 것도 좀 네.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메이저님께서도 좋은 팁이었던 게 CES가 열리잖아요. 네. 자율주행, 로봇 뭐 이런 부분들 거기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전기차가 합세하게 되면 그 안에서 소형주들이 1월에 오늘 지나서 만약 양도세 회피 물량에 따르는 뭐 양시장 합치니까 지금 1조가 넘어가고 어쩌면 장 마감까지 1조 5천억이 넘을 상황인데 그 물량들이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 당연히 또 소형주 쪽에 오지 않겠냐. 근데 이제 아까 만에 하나 얘기하신 것처럼 1월 중순 이후에는 FOMC라든지 네.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2월 3월 넘어가게 되면 중국의 이제 양회라든지 금리 인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형주 플레이를 한다. 모멘텀이 강한 구간이 어딜까 하면 저도 좀 비슷하게 보는 게 내일부터 어쩌면 1월 중순까지 소형주가 조금은 힘을 내는 그런 구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빅테크 종목들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다우 스모케, 다우 라지 종목들 딱 보면은 다우 라지라든지 뭐 이런 S&P 500 기준은 다 신고가가 나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소형 이 스몰캡 쪽은 아직 신고가 못 나왔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JP 모건이라든지 이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대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오미클론 변이 확산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지우자라고 말씀드렸죠. 미국의 성장률을 바꿀 전망을 바꿀 필요를 못 느낀다라고 발표가 나왔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라고 이제 어드바이스가 나왔냐면은 여태까지 11월에서 12월 동안에 이런 모멘텀 주식들, 그러니까 성장주 쪽에서 모멘텀 주식들 중에서 주가가 큰 폭으로 갑작스럽게 하락이 나왔던 20에서 30% 정도 하락이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한다면은 1월 달에 1월 효과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또 JP 모건의 이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조금은 이제 1월 달에 미국 시장이 좀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빅테크보다는 오히려 이 스몰캡, 다우 스몰캡 관련 이 러셀 2000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움직일 가능성들이 저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아마 1월 달은 조심스럽게 뭐 미국과 커플링이 된다고 하면은 미국이 소형주 랠리가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도 소형주 랠리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1월까지 1월 중순 이야기도 좀 나눠봤는데 예. 우리가 또 그 시기까지 또 볼 수 있는 종목들을 또 받아야 되는데 네. 자, 신광선 매니저의 PT 종목 또 받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종목은요. 앞서 예. 말씀드렸던 이제 2차 전지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전기차가 많이 양산돼도 뭐 중국도 이번 딱 카운팅하면 350만 대 넘어갈 겁니다. 전기차 예. 판매량도.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관련주를 들고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가가 5,090원입니다. 5,090원인데 오늘 한국전력이 좋은 모습을 좀 보이더라고요. 요금 맞아요. 상승을 인해서 한국전력과 계측기 또 공급도 하고 있는 업체고 한국전력에서 전기차 충전소를 인프라 구축하는데 그 기계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바로 종목은 PS텍이라는 회사를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PT 종목 PS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회사 홈페이지만 여러분들 들어가 보신다면 전기차 충전소에 이제 여러분들 그 본체 그러니까 이게 있습니다. 기계가 있는데 한국전력에서 이제 공급을 하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그 부품을 납품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주가 한번 볼게요.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요때 이제 뭐 지난번에 제가 PT 종목으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S트래픽이라는 종목으로 수익 한번 실현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이제 전기차 충전소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뭐 전기차 2차 전지 랠리 나오고 같이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이슈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다가 지수가 조금 빠지면서 어느 정도 지금 90일 이동평균선 하회하면서 여기서 지금 주가가 박스권에서 좀 다지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때는 조금 매수콜을 좀 외치고 싶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 PX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봤고요. 제가 아까 현재가로 매수한다고 했으니까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겠죠.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이전에 여기 윗골이 달았던 거래량 터졌던 근처죠. 5,800원. 5,800원 선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4,800원 선으로 타이트하게 잡아드릴 테니까요.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한국전력과 납품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PS텍 종목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오늘 택들이 참 잘 갑니다. PS텍도 있고요. 오늘 뭐 심텍, KH, 바텍 다 잘 나가는데 자, 그중에 최고의 택은 PS텍이 되길 바라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두 분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